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일요일 1시 23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크고 작고의 수익률을 다 발생시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손실 중에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수익권에 위치하신 분들도 상당 부분, 이거 이때 따라잡았다가 지금 손실 구간인데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기 바랄게요. 자, 이유는 제가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분명히 기존에 있는 상장 종목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어드렸죠. 이따 상장 살짝 볼 텐데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는 사실 이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천사, 그죠? 천사의 로봇이다. 이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의료기기와 로봇의 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잠깐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상장되기 전부터 5일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로보틱스 자, 홈페이지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감과 우려감, 최근 신규 선주가 어떻게 상장을 됐고 몇 프로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상장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스윗 이렇게 해서 관절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착용하는 로봇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 움직임이 어떠하였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로봇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맞아요. 웨어러블 로봇. 이게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1960년도 중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서 개발된 하디맨이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됐고요.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기기인 워크 온 슈트 이 부분은 사실 이 독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엔젤 로보틱스 그러면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다만 내일 이 가격까지 오릅니다. 이 가격에선 한번 전량 매도하고 가시죠 라고 해서 따상상을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 이렇게 착용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렸었고 자 그리고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한다라는 뜻의 웨어러블 로봇.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하게 되면 어떤 뜻을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이 알아서 국방을 담당하고 전쟁을 담당하고 그죠? 서빙을 담당하고 사람이 없어서 알아서 자동화 물류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들만 강조하고 있다가 사실 이제는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사람의 어떤 일정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의 로봇의 가장 완성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좀 더 볼게요. 그러면서 공경철 대표이사라는 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했죠? 자 로봇 공학 권위자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뭘까요? 로봇에 대해서 해박하구나. 근데 부사장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죠? 세브란스 재활병원.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의가 지금 부사장으로 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의료기기, 그죠? 재활. 이런 쪽에 지금 차관이 돼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로봇과 의료기기를 두 가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상장 첫날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더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 포인트들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22,000원 이상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청약에서 따상상 최고가 상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만 원 정도에 이렇게 위치됐다는 것은 결국은 최상단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8만 원이라는 최종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없을 겁니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최종 가격 2만 원 이렇게 형성된 이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상장일에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라고 했죠. 뭐죠? 맞아요. 이 보호예수 물량 그리고 기관 투자에 미납이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좋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은 리스크 요인이 발생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최종 의무 보유 확약. 이건 뭐냐면 내가 안 팔겠다.
어느 시기까지는 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30%에서 27%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이제 상장되기 전에 2,100억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759억 정도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그죠? 요 부분이 됐다는 거는 약간은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이게 30%였으면 사실 따상상 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따상상을 갈 수 없었죠. 그러면서 주주 현황을 보면서 기존 주주가 많다. 이 청약을 통해서 사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일반 여러분 같은 일반 청약자가 있긴 하지만 기존 투자자가 많다는 것은 기존 투자자가 어떻게 맞아요. 처음 동시효과를 부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은 무난한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K하늘 시스템 비해서 이미 높은 뭐죠 이게? 맞아요. 이 평가 가치.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표현을 할까요? 근데 중요한 부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480억이고 시가총액은 5조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비상장인데 이 상장되기 전에 49억이고 2,800억이라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40억에 3조.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말씀드리죠.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계속 우리는 유의 깊게 진행하는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한가, 그죠? 하한가 갔을 경우에는 12,000원,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대다. 그죠? 근데 이제 300%의 따상상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은 조금 갈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예, 딱 한 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APR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한번 최근에 있었던 신규 상장주를 한번 슬쩍 봐볼게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요 부분 보시게 되면 그쵸. 69,400원. 이것도 거의 따상상을 갈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했던 말은 관련주들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따상상을 가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26일 상장 시초가 형성에 따른 가격 전략 시나리오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 이걸 전부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20% 30% 정도의 시초가가 반영이 될 텐데 이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 부분에 따상상을 갈 수 없었죠. 그죠? 8만 원이니까 사실 이게 얼마 정도인가요? 정말 몇천 원 되지 않는 구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가능했었던 구간이죠.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미처 팔지 못했던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주식타짜 안교수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알짜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 중에서 이 종목에 대한 상담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요 부분은 상환우선주라는 거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장 끝났을 때, 이거를 조금 우리는 다루는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올랐었어요. 그래서, 자, 초긴급 시간에 급등 나왔는데, 전환 우선주라고 하세요. 내일 이 가격에서 매수해도 3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오후 10시 23분입니다. 사실 엔젤 로보틱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이슈들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전환 우선주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전환 우선주와 우리가 맞아요. 상환 우선주 그리고 배당의 우선주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다 해결될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전략을 어떻게 떠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마지막에 첨부했던 여러분들 맞아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다 일러드렸거든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날 시간에서 급등 나왔죠. 그리고 훼손이 나왔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환 우선주, 그죠? 공시상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에서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나왔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죠? 전환 우선주였죠. 자, 이게 나오면서 사실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을 보였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전환 청구일은 3월 26일이다. 근데 중요한 건 상장이 되는 거는 4월 맞아요. 20일이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직 시간이 멀리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전환 우선주에 대한 부분은 쉽게 이걸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용했었고요. 예. 그래서 나름 뭐 좀 부끄럽지만 15번의 스타 펀드멘상을 받았습니다. 예, 올해 56 됐고 인생의 선배님들과 어떤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찰 수 없다. 누구나가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크든 작든 수익을 내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 단순히 보게 되면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젤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1번 전환 우선주와 배당 우선주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주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선적으로 뭘 주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30만 주가 전환이 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1번 배당의 우선주라는 게 보통적이에요. 배당을 가장 먼저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의결권, 즉 투표권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주식처럼. 두 번째, 전환 우선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먼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 이거 역시나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전환하는 동시에 뭐가 있죠? 투표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금전이 없죠. 그죠? 그러면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죠.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빌려야죠. 그죠? 자연스러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러드렸어요. 결국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죠. 보고서도 예 맞아요. 제 후배 녀석이 이제 탐방 다녀왔다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도 다 보내드리긴 했지만 오늘 추가적인 탐방 자료 중에 LG에서요. 지금 2대 주주가 지금 LG라는 건 아시죠? 예. LG에서 지금 지분 투자를 추가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존 주주들이 일정 부분 뭐죠? 맞습니다. 다 팔지 않았죠. 그죠? 그 특정일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G는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 되기 전부터 지분을 보유했고요.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십니다. 로보스타라는 종목에 이건 공부 내용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 하고 있죠. 자, 어떻죠? 자, 로보스타. LG전자에서 최대 주주죠. 그러면 LG는 로봇의 진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습니까? 삼성이 최대주로 있죠. 자, 그쵸? 삼성이 2대 주죠. 14.7%. 근데 이 콜옵션 조항이 있어서 최대 맞아요. 이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과 LG는 로봇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걸 라이브 방송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엔젤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월요일도 진행을 할 건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엔젤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둘을 갑자기 비교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엔젤 로보틱스는 비상장일 때 LG가 스타트업 처음에 투자한 거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때 투자를 했어요. 상장된 다음에. 그죠? 그리고 추가 지분 인수하겠다 급등. 조정을 받고 다시 조정을 받고 추가 인수 지분 넣었다. 3번, 2번을 더 넣다 보니까 이런 주가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LG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분명히 넣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모르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자, 조금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탐방을 다녀왔고요. 애널리스트 6명을 동원해서 갔다 왔는데 공통적인 의견에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한 요 정도가 맞다. 예.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 보고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LG에서 추가적인 지분 투자가 나올 날짜까지도 일러져 있습니다. 근데 러프하게 한 일주일 전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사 내용이 나오면 LG에서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하려고 하는 신호구나라고 해서 딱 판단하시고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맞아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날은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반드시 이 기사, 이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1거래일 이내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상대 나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찰 수 없죠. 자, 엔젤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료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탐방을 다녀왔는데 애널스 후배들에게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뜻으로 댓글로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또 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 이 후배 녀석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오픈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들도 분명히 땀 흘려서 갔다 온 자료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기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추가적으로 저 자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의료기기 이야기를 잠깐 끄집어냈었죠. 제가 이 라이브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편집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협동 로봇이라는 종목의 로봇 관련주의 흐름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중장기적으로. 그죠? 시가총액 5조 원인데 매출액은 400억 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엔젤 로보틱스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올랐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조금은 다릅니다만 상장되기 전에 올랐네. 그리고 조금은 다릅니다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상장되기 전에 미리 올랐네. 그죠? 그러면 우리 로봇 관련주를 이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앞으로도 맞아 반응을 해야겠죠. 반영을 해야겠죠. 왜? 이 3조, 4조, 6조 정도 되는 기업들도 사실 이날에 대한 주가 상승폭을 위해서 이렇게 훼손 절차가 일어났다는 거죠.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이걸 우린 무슨 뜻이냐면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건 로봇 산업군을 봐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나 혼자 좋아서 움직이는 종목은 절대 멀리 갈 수 없어요. 주변 환경이라는 로봇 산업군과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에 상장돼 있는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일치됐을 때 그죠? 한 발짝 갈 거, 10발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다 다뤄드리는 거고요. 라이브 방송을 월요일에 한번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죠.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엔젤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로봇은 알았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땡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의료기기 쪽도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엔젤 로보틱스와 그리고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좀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총에 대한 부분이 가장 1조와 1조 정도 움직이는 기업의 상대적인 주가 가치를 보게 되면 대동소이하게끔 움직여요. 그죠? 왜? 상장되기 전부터 맞아요. 엔젤 로보틱스의 기대감으로 오르죠. 그리고 주가 훼손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이끌어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자세는 하나입니다. 맞아요. 최종적인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맞아요.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의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의 주가 향방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로봇 시장의 분위기, 산업의 분위기를 보면서 사실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키우는 게 신규 상장주가 특징이잖아요. 이 타점 하나를 우리는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알게 되면 벌써 주식 투자의 신이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신규 상장주의 기업 설명을 드렸고 따상상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손실분들이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아서 3월 27일 수요일 엔젤 로보틱스 매도가 76,000에 한번 끊고 가시죠 라고 해서 이때 도와드렸어요. 자, 전일 전환우선주 이슈로 인해서 상승 구간대이지만 일단 한번 차익 후에 재접근하시죠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 방송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자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뭐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기 짙은 경각심을 그들에게 경각심을 날리고 어떤 형태로 실제로 수익을 내드리는가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방송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날 조금 기다리세요라고 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때 3월 29일 날 자,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 자,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 보시죠. 단기 수급 이슈로 인한 조정입니다. 일단 시초가 접근하고 레포트 나올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실제로 보고서가 나왔죠. 그쵸? 근데 랄레이트라고 나왔죠. 아직 추정할 수 없습니다. 왜? 실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타점 보내드릴게요. 시초가니까 62,000원 정도에 체결이 됐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매도 문자를 드리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 뭐랄까요? 한 번 더 월요일에는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쭉 하면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해서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의 맞아요. 흐름이 매도 물량이 조금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 부분 아직까지 소화되지 않은 게 한 45%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 추이를 보면서 만일에 추가 타이밍이 나온다. 예,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제가 추가 매수 한번 할 수 있는 그 부분 아니면 한 번은 끊고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매도 문자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수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유튜버가 아니고요. 자, 엄연하게 이제 펀드맨 생활 3년 전에 그만두고 이제 금융권 세미나 그리고 연기금의 50조 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이런 부분 시장을 읽는 기술은 이런 겁니다. 항상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산업군이 이동됐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일러드렸던 게 여러분들 그냥 뭐 그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속지 마세요라는 뜻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면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작년 7월 16일부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2,567%의 수익을 이렇게 발생시켰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단타라는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산업군의 흐름 하나만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맞아요.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 AI, 그리고 이런 저 PBR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움직일 때 충분히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운명을 좀 삭제를 했는데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6개의 증권사에서 집중 매집 투자 됐던 종목인데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과연 어떠한 산업군이 움직일까라는 걸 고민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그냥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한 예로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왜 운명을 저렇게 삭제해서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냐면 공모방의 라이브 방송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자는 녀석도 AI 산업군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바이오도 역시나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잠자는 애들도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급등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엔젤 로보틱스는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용까지도 전부 다 제가 시시각각으로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 볼을 찰 수 없다. 그리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의 영상을 찍고 있다는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젤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문자량이 너무 많게 되면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나 어제 보내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엔젤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을 매일 다루거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